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익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그 법원 전산장애가 있었고 그 신한은행 등 각종 은행에서 전산장애로 송달리 인지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당이익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 일을 한 사람이 일주일 내에 배당이익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송달리 인지를 못 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저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 가서 신한은행 가고 하다니까 다 전산장애 오늘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배당이익 소송 제기하고 그게 소액이든 금액 크든 소액으로 하면 안 돼요. 가단 사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앙 같은 게 서울중앙지방법 같은 거는 종합민원실에 내야 되고요. 소재기증명서는 인지를 내 갖고 소재기증명서 2개 만들어 가면 한 개 나한테 주걸랑요. 거기다가 배당이익 소송 사건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법원에 전산장애로 오늘 그 사건 번호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소재기 증명을 하고 그 소장 부분하고 그거를 또 배당 부분에다가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집행부분이 그 배당 부분이 알걸랑요.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그 법원의 전속가단이 걸랑요. 배당이 소선은 그 주의해야 되고 일주일 기간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배당일에 출석한 하여 배당이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약간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라든지, 또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제3채무자의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뭐 보험, 정권 이런 거 채권에다가 만약 하면 그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해요. 그러면 그 배당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때 이제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배당이 있는데, 이때 뭐 채권자든 채무자든 다른 제3자든 좀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 자기가 배당 받아야 해야 되는데 배당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순위가 밀렸는지, 배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처럼 경매도 한 26년 하고 한국민사집행법 밖에서 12년 연구하고 법무사도 12년 해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경력이 짧든지 경험이 짧으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문제가 많이 돼요. 뭐 소액이든 수십억 수백억이든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하면 이제 원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배당기일에 출석해갖고 이거 억울하다 해갖고 배당이익 신청서를 이렇게 해갖고 양식이 쓰고 딱 적어갖고 내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배당이익 소를 제기해야 돼요. 배당이익 소, 그리고 그 제기한 접수 증명을 그 접수방 찍고 인지도 다 내고 해서 그거를 하고 그 소장 부분을 다시 이제 서류 꾸려가지고 그 배당 법원에다가 다시 내출해야 돼요. 그 전부터 만약에 배당 절차에 대한 의견서 이런 걸 많이 내면서 그 담당하시는 판사님이나 사업보좌관님이나 회장님하고 친해지는 것도 좋고요. 뭐 그렇다고 법 외적으로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그 의견을 내고 억울한 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맡은 사건도 오늘 했는 것도 A, B라는 사람이 다른 압류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채무자가 의사고 제3채무자가 국민건강공단인데 그 의사가 이러면 많잖아요. 그 공단에 그 우리가 그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부는 되잖아요. 그게 많이 쌓이면 굉장히 억대 단위로 크잖아요. 근데 이 채무자가 그 배당을 받아 가놓고 또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또 요번에 배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님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서도 냈고 배당이 신청됐고 요번에 그 배당 그 이익소도 제가 제기하면서 다 해줬어요. 이런 거 배당이익소도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충 그
원고 적격이나 피고 적격 기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대충 하는데 그러면 낭패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 배당 자체가 순위가 뭐 건재당이 있을 경우나 없을 경우나 뭐 이제 그 임금 우선 특권이 있을 때 없을 때 뭐 굉장히 그 복잡하고 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수만 건 해봐서 거기에 따라서 실무도 알고 이론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법무사 시험에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민사집행법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제일 법무사 시험에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점 맞았어요. 1차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공부했고 전국 수석했고 2차는 차석을 했어요. 짧은 기간에 합격했지만 물론 사법시험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사실 2차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만 법무사 시험 진짜 어려워요. 저는 공인중개사도 한 짧게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붙었고 행정사도 몇 달 안에서 붙었지만 평생을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걸랑요. 50여 년 동안 평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고 그 시험 자체만으로는 진짜 법무사 시험 양이나 행정사 시험 이런 것도 10년 걸릴 양보다 많아요. 사람들 대부분 법대 나와서 사시 공부 10년, 20년 하다가 법무사 하더라도 5년, 10년 이렇게 걸리고 이래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도 실무에 나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처럼 한 12년 해도 어려운 게 실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다가는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항상 위험이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매 같은 경우 이제 법무사로서 이제 집행권을 소송을 해갖고 판결을 얻어갖고 집행물하고 송달학생 증명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도 놓고 또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건재당권 설정해 놓으면 그거 변제액이 안 갚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임의 경매를 걸랑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매 진행도 하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 이제 그 입찰 대리 해달라면 입찰 대리도 하고요. 또 자기들이 하다가 실수로 그 경매 잘못 받은 경우에 만약에 입찰일 해갖고 낙찰일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매각 허가 결정 기회를 주고요. 또 일주일 있으면 확정이 돼요.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각 결정 확정일이 되면 벌써 14일 지냈잖아요. 한 달 동안 대금 납부 기회를 줘요. 그러면 45일이 남는 거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에요. 물론 매각 불허가 되면 바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미 입찰 대금도 있고 또 그 항고 보전 공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2년 끌다 보면 돈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경매 일단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 실수했을 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 매각 허가 결정이나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여러 가지 적시 항고 이의 신청 이런 걸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 신청 같은 걸 하면 원래 이제 경매가 강제 경매 넣었을 때 경매가 사건 번호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전자 신청이 지금 발달돼 가지고 전자로 많이 하지만 저도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은 별개의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데 아직 전산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자 신청을 하면 내가 원래 그 경매 사건 쭉 전자로 진행되는데 문건으로 접수돼 갖고 별건 사건 번호가 안 나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간도 끝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종이로 반드시 그 해당 법원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별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지금 이 영상 뭐 전문가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님들도 그거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손해배상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이나 그 코인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주식도 한 30년 했는데 그 항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이론으로 안 가요. 근데 지금 잘못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고 이미 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 팔고 이럴 시기는 아니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부동산도 L자형으로 가거든요. 푹 떨어졌다가 이게 몇 년 동안 쭉 지속돼요.
이게 지금 하강이 올해는 확실하고 내년도도 거의 확실시 되고요. 쭉 갑자기 붕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안 가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내가 고점에서 많이 싸졌는 것 같은데 이래 생각하게 들어가면 정말 뭐 솔직히 주식이든 은행 이자든 조금 오르는 것도 힘든데 그 부동산으로 뭐 1억, 2억, 10억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요 속상합니다. 진짜 돌아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옛날에 하우스 푸스도 있었고 그 1990년대 이제 외환 그 IMF 외환위기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오고 있다고 지금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또 피부로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21세기 코로나도 겪었잖아요. 그 엄청난 유동성과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도 대출금리지만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 같은데 지금 50%도 전세가 매매가 대비 안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고요.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면서 기다려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채나 안전한 채권, ELS 이런 안전하면서도 은행 예금을 좀 주는 게 잘 공부해 보면 있어요. 물론 뭐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요. 제가 얘기한다고 똑같은 만약에 주식을 가르쳐 주도 종목을 그 사고 파는 게 다르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누구 말 들어가지고 제 말도 그렇고요.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받아가는 거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물론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뭐 많이 투자하지도 못해요. 저도 항상 어렵게 살고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정말 딸둥이들 먹여 살리고 가정 먹여 살리는 평범한 서민 법무사입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공부는 많이 해놔요. 뭐 돈도 없지만 언젠가는 저한테도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힘내시고요. 오늘 밤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1172번째 영상인데 영상은 많이 1100 몇 개를 찍었지만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핸드폰도 좋은 것도 아닌데 손에 이렇게 들고 아무 대본도 없이 그날 떠오르는 거 그냥 하고 뭐 조문이나 판례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책을 보고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없고 저도 법학 박사 공부하고 요번에 이제 그 박사 논문도 지금 물론 어느 정도 써놨는데 또 초고도 해야 되고 책도 쓰는 걸 좋아해 가지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직원은 진짜는 혼자 다 내가 다 해요. 물론 파트너 법무사님은 월세 반반 내면서 하는 법무사님 있지만 진짜 혼자 거의 다 하고요. 그래서 일을 막 무조건 많이 받고 이러진 않아요. 제가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직원한테 잘못 맡기갖고 질 떨어지면 손님 소문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받으면 일을 더 안 받고 이래요. 돈 욕심이 뭐 크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천국 갈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오랫동안 했고 사고 한 번 안 나고 잘하고 있으니까 의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접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해주세요. 그럼 더 알찬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